자, 문자어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자, 문자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알파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뭐 A, B, 뭐 C, 아니면 뭐 X, Y, Z 뭐 이런 알파벳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알파벳 대신에 이제 네모, 세모 뭐 이런 걸 썼었거든. 우리가 모르는 숫자를 뭐 네모라고 둔다든가 세모라고 둔다든가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는 이제 네모, 세모 대신에 이렇게 알파벳을 쓴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얘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나타내지 않고 뭐 우리가 모르는 숫자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나타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식을 쓰는데 좀 이제 어려움이 생겨. 그래가지고 식을 좀 간단하고 좀 심플하게, 똑같은 얘기인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문자를 사용하면 이제 좀 편리해진다. 이래서 이제 문자를 사용을 하는 거야. 단원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집중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한번 보도록 하자. 우선 첫 번째,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자,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봐봐.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만 알면 돼. 첫 번째, 내가 수하고 문자를 곱했을 때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숫자랑 문자를 곱했을 때 곱셈기호는 어떻게 생략을 하냐면, 숫자를 문자 앞에다 쓰는 거야. 여기에다 숫자를 써주고 여기 뒤에다 문자, 알파벳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거든. 다시 숫자를 문자 앞에 쓰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A 이렇게 썼어. 방금 여기다 쓴 거긴 한데 3 곱하기 A 이렇게 썼어. 그럼 이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은 그냥 숫자랑 문자를 연달아서 적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읽을 때는 3A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이렇게 딱 자연수처럼 안 주어지고 뭐 정수가 될 수도 있거든. 뭐 마이너스 7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B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쓴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숫자가 이 앞으로 와야 되는 거야. 항상 숫자가 문자 앞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7을 앞에다 써주고 그 다음 B 이렇게 해서 연달아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보고도 얘랑 얘랑은 지금 곱해져 있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돼. 알지? 얘랑 얘랑은 곱해져 있는 거야. 자, 한 번 더 다른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 자, 여기서 내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 분수로 한번 해볼게. 분수. 이 밑에다가 0. 소수잖아.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얘는 3분의 1 x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주의할 점이 그 숫자랑 문자를 곱할 때 1이랑 곱하는 경우도 있거든. 1 곱하기 뭐 x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얘는 뭐 우리가 1 곱하기 3 이렇게 썼을 때 1 곱하기 3은 그냥 3이잖아. 이것처럼 1 곱하기 x는 그냥 x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1은 생략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y 마이너스 1 곱하기 y 이렇게 적었어. 그럼 얘는 이제 1은 생략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지? 마이너스 1 곱하기 5 해봐. 이게 마이너스 5니까 똑같은 거지. 그래서 자, 이렇게 이건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문자랑 문자를 곱했을 때, 자, 문자랑 문자를 곱했을 때는 이제 곱셈기호를 어떻게 생략을 하냐.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쓰거든.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 A, B, C 이렇게 있으면은 얘랑 얘를 곱했어도 알파벳 순서 A, B, C 순서대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A 곱하기 B 곱하기 X 곱하기 C 이렇게 썼다고 치자. 그러면 알파벳 순서가 A, B, C, D, E, F, G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 B, C 써주고, 그다음 X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곱셈기호는 다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 A, B, C, X 이렇게 써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하나의 단어 이런 게 아니라 얘랑 곱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근데 여기에서 같은 문자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거든. 같은 문자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이런 식으로, 자, B 곱하기 뭐 X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럴 때는 이제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A가 2개 있으니까 A제곱, 그 다음에 이제 B가 2개 있으니까 B제곱 이렇게 하고 X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랑 문자가 있을 때 생략하는 방법이야. 자, 괄호랑 문자가 있을 때 생략하는 방법은 문자를 이제 괄호 앞에 쓰면 돼. 문자를 괄호 앞에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숫자랑도 마찬가지거든. 숫자랑.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뭐 a 곱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괄호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그냥 문자를 그냥 괄호 앞에다가 이렇게 적기만 하면 돼. a에 x 플러스 y 이렇게. 그런데 이게 문자가 아니라 문자 대신에 이게 숫자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자, 한 번 더 x 더하기 y에 곱하기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도 얘를 그냥 여기 앞에 적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3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얘하고 얘가 곱해져 있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부 다 머릿속에 이제 넣어 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보자. 나눗셈 기호의 생략. 나눗셈 기호. 자, 이제 곱셈 기호 생략하는 거 다 알았고, 나눗셈 기호는 저 곱셈 기호 생략하는 것만 알면 되게 쉽거든. 우리 이런 거 했었지. 뭐 이런 거 했었지. 뭐 3 나누기 2를 하세요 하면 얘는 3 해놓고 이 나누기 2를 뭐로 바꿨었냐면 곱하기 해서 얘를 역수치 했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얘랑 계산해가지고 2분의 3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역수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는 대신에 얘를 이제 뒤집는 거지. 오케이. 이제 얘를 뒤집으면 얘가 이제 곱하기가 되니까 곱하기 생각하는 거 저기서 배웠잖아. 저거랑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분자와 분모를 이제 구분하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좀 헷갈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따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3 나누기 y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를 3 해놓고 얘를 뭐로 고쳐? 곱하기로 고쳐야지. 그치? 곱하기 하고 요거를 역수로 바꾸면 이게 y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때 이제 분자와 분모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얘 3을 1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얘는 이제 분모고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고 얘가 분자잖아. 그래서 얘랑 곱해서 y가 되는 거고, 자, 얘랑 곱하면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면 얘 나눗셈 기호가 없어졌지. 그지? 그래서 이 y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초등학교 때 3 나누기 y를 이렇게 해서 분수로 고친다는 것도 배웠었단 말이야. 이렇게 바로 해도 괜찮아. 근데 이게 좀 다른 것들 좀 복잡한 게 나오면은 헷갈려가지고. 봐봐. x 나누기 y 나누기 z 이런 거 한번 보자. 그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내가 y분의 x로 바꾼다고 치자. y분의 x로 바꿨어. 그 다음 나누기 z야. 그럼 얘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y분의 x는 그대로 두고 나누기 z를 뭐로 바꾼다고? 곱하기 z분의 1 이렇게 바꿔주면 좀 덜 헷갈린 거지. 그래서 얘랑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yz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2개 곱해서 x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괜찮아. 처음부터 얘를 x라고 생각하고 나누기 y를 곱하기 y분의 1, 나누기 z를 곱하기 z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해준 후에 여 밑에는 이제 1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거 다 3개 다 곱하면 yz가 되는 거고 3개 다 곱하면 x가 되니까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괜찮다. 이해가지? 이해가지? 자, 그래서 이제 곱셈기호 이렇게 생략하고 나눗셈기호는 이렇게 생략하는 거야. 이렇게 생략을 해주는 거야. 자, 전부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문자를 사용해서 식 세우는 방법들을 알아야 돼. 근데 이거 사실 이거 다 배운 거긴 하거든? 근데 배운 거를 이제 문자를 넣어서 이제 활용한다고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알고 있겠지? 자, 우선 첫 번째 넓이랑 둘레 구하는 것들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삼각형 둘레 어떻게 구해? 삼각형 둘레. 이 변의 길이를 다 더하기만 하면 되지.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지. 그치? 이걸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삼각형 둘레는 이거 길이 다 더하면 되는 거고,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사각형 보자. 사각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자, 직사각형 있고 또 뭐 있니? 뭐 평행사변형 있고. 평행사변형은 좀 쉬우니까 평행사변형도 쓸까? 평행사변형 있고, 그다음 사다리꼴도 있지. 그지? 이렇게 사다리꼴도 있지. 얘네들 이제 뭐 둘레랑 넓이 구하는 거 다 알아야 되거든. 근데 사실 둘레는 뭐 배울 것도 없는 게, 둘레는 뭐 배울 것도 없지. 그냥 이 길이 다 더하면 둘레잖아. 이 길이 다 더하면 둘레잖아. 그지? 자, 넓이.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니?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치?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건 다 배운 거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굳이 공식을 다시 안 적을게. 자, 그다음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얘 이름이 밑변이야.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 되는 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연장선에다가 여기서 90도로 떨궜을 때 나오는 요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랫변 더하기 윗변. 얘 이름이 밑변이 아니야. 아랫변이야.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수직으로 떨군 게 높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마지막에 나누기 2. 얘는 좀 복잡하니까 써줄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마지막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이걸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실 여기다가 이 도형을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몇 개 예를 들려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 자, 이렇게 해보자. 자, 삼각형으로 예를 들어보자. 내가 밑변의 길이를 3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높이를 선생님이 h라고 한번 해볼게. 이 높이를 h라고 하자. 그럴 때 삼각형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은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런데 얘랑 숫자끼리 계산을 할 수 있지. 계산하면 2분의 3이 되는 거고 문자랑 곱했을 때 곱셈기호를 생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3을 앞에 써주고 h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어떠한 숫자라고 할 수는 없고 문자가 들어가 있고 전부 다 계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리 속력 시간. 이거 선생님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거를 무당벌레라고 배웠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벌레 이렇게 이게 날개 이게 눈뜨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웠는데 뭐 마우스 뭐 이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 여기가 거리, 여기가 속력, 거속, 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만 거속시 이렇게만 알면은 공식이 다 나오거든. 자, 거리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안 써줘도 되지? 써줄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속력 구하는 방법은 나머지 두 개. 시간 분의 거리. 자, 속력 구하는 방법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 구하는 방법은 뭐야? 속력 분의 거리. 이거를 이제 이거 분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린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공식을 알려주려고 여기 자리를 비워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자리를 비워뒀었는데 어떻게 됐었냐면 뭐야 이거 지우면 어떡해. 어머 소공력 얘 한번 들어볼게. 내가 x 킬로미터 퍼 아워의 속력으로 이거의 속력으로 2시간 동안 갔다. 그랬을 때 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거리. 자, 그럼 머릿속에 아까 전에 무당벌레 생각해야지. 그지? 무당벌레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거속 시 이렇게 돼 있었지. 그지? 거리 구하는 방법은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곱하면 2 곱하기 x인데 우리는 곱하기 생략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2x 이렇게 써주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거 전부 다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몇 개씩 예를 들고 한번 해볼게. 우선 구하는 방법 다 설명하고 칠판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몇 개 더 들어볼게. 자, 이렇게 할게. 자, 그럼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되냐면 농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농도라고 하는 거는 소금물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야. 퍼센트. 자, 퍼센트가 그럼 또 뭔지 알아야지. 자,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전체 양을 100이라고 나타냈을 때 이 퍼센트를 쓰는 거야. 전체의 양을 100이라고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여기 물이 있어.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니까 파란색 해야지. 물이랑 소금이 섞이지 않는다고 해보자.
근데 여기 물을 내가 50g 넣었어.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다가 소금을 50g 더 넣는 거야. 소금을 50g 더 넣어서 섞이지 않아 가지고 소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소금을 50g 더 넣었어. 섞이진 않았지만 얘는 소금물이지. 그지? 소금이랑 물이 같이 있으면 소금물이지. 이 소금물이 전체 몇 g이야? 100g이지? 근데 거기에서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어? 라고 물어보면 50g. 딱 반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 전체가 100인데 그 중에서 소금이 50만큼 들어있다 해서 계산을 하면 2분의 1, 즉 2분의 1 반만큼 소금이 들어있다 라고 나타내는 게 이게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서 여기다가 100을 곱하는 대신에 단위, 퍼센트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50%가 이제 뭐야? 저 소금물의 농도가 되는 거지. 쉽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 이제 전체를 적어주는 거야,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을 적어주고 여기다가 소금의 양을 적어주는 거거든. 왜냐면 나는 지금 전체 소금물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소금물분의 소금, 소금물분의 소금. 그런데 걔를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100%를 곱해주는 거지. 100%.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 소금물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더 다시 예를 들어볼게. 내가 여기에 물 70g 있어. 물 파란색 다시. 물 70g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30g 넣었대. 소금을 30g 넣었대. 그럼 전체 소금물의 양은 100g이야. 100g. 그 중에 소금의 양 이렇게 30. 그럼 얘가 이제 사실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비율이야. 그래서 0.3, 10분의 3이야. 근데 얘를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면은 얘를 이제 100을 곱해주고 퍼센트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전부 다 100g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쉬워 보이는데 100g으로 안 맞추면 이렇게 돼. 다시 다른 걸로 해볼게.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아니라 물이 있는데 물이 있어 이렇게. 물이 20g 있어 이렇게. 물이 20g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5g의 소금을 넣었어. 5g. 그럼 이 소금물이 됐겠지. 얘는 이제 섞이는 거야. 섞이니까 섞이면 조금 올라가겠지. 어쨌든 조금 올라가서 이 소금물이 있어. 이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전체 소금물의 양이 25g이 된 거고 그 중에서 소금이 5g만큼 들어있잖아. 그람 이건 지울게. 그치? 그래서 약분을 하면 5분의 1인데 5분의 1은 그냥 비율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100%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약분을 하면은 얘가 4가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20%. 즉 농도는 2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자주 쓰는 거거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알아야 해. 자, 시험에 자주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또 중요한 거 아니네.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막 뒤로 넘어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 네. 자, 소금의 양은 구하는 방법을 그래서 외워놓는 게 좀 편해.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농도는 우리가 소금물에 얼만큼 소금이 들어있는지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치? 그래서 이제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의 양이 전체 소금물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농도를 가지고 구하는 거야.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만큼 들어있다. 소금이. 그런데 내가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여기다가 소금물을 곱해주는 거야. 소금물.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전체 소금물의 양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들면은 여기서 얘 농도가 20%인 소금물이다. 농도가 20%인 소금물이다. 얘가 뭔지 모른다. 그랬을 때 소금의 양을 구하시오 이러면 5g 바로 얘기하지 말고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무슨 색깔 쓸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은 이게 전체가 25g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여기다 25 이렇게 곱하면 이게 소금의 양이 나와. 그래서 계산을 하면 5분의 1 얘랑 계산하면 이제 5 이렇게 해서 소금의 양이 5g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우고 나머지 아까 설명을 못했던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칠판 좀 지우고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 자, 아까 설명 못한 할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목소리 나가네. 자, 할인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거 예를 좀 쉽게 들어보면은 우리 1,000원짜리 있다. 1,000원짜리 뭐 과자가 있어. 1,000원짜리? 그래, 1,000원짜리 과자를 하자. 10% 할인하면 얼마게? 1,000원짜리 과자 10% 할인하면 얼마게? 900원이지. 그지? 그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1,000원에 10%를 우리가 계산을 한 거야. 그거를 1,000원에서 뺀 거지. 그지? 그러니까 1,000원에서 뭘 뺐냐면 100원을 뺐는데 다시 이 100원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1,000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100원을 뺄 건데 100원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 원래 가격 1,000원에서 원래 가격 1,000원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10%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100분의 10을 곱한 거야. 그럼 계산돼서 100원인 거고 그거를 1,000원에서 뺀 거지.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1,000원 분배 법칙으로 묶게 된다면 얘는 이렇게 1이지.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분배 법칙 하면 이게 1,000이 되잖아. 빼기 이게 1,000이 빠졌으니까 이 100분의 10이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분배되면은 얘가 원래 가격이었던 거고 이렇게 분배되면 걔가 빠지는 가격인 거야. 여기 들어있던 게 뭐야? 할인율이지, 할인율.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다시 문자를 가지고 나타낸다면 자, X1인 애가 있어. X1인 물건이 있다. 근데 그 물건을 내가 A% 할인해서 판다 라고 했을 땐 계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X 곱하기 생략할 거야. 곱하기 1-100분의 A 이렇게 적으면 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꼭 해야 돼. 그냥 여기다 100분의 A만 곱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내가 1,000원을 10% 할인한 금액을 사야 되는데 100분의 10 곱하면 100원이잖아. 100원을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1-100분의 A를 곱해야 되는 거야. 그치?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자. 되게 많이 나오거든. 지금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가르치는데도 이게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 거야. 지금 알아두면 편한 거야. 자, 예제 몇 개 보자. 자, 다음 식을 곱하기랑 나누기를 생략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x가 3개 있지. 그럼 x 세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y가 2개 있으니까 y 제곱이라고 쓸 건데 여기 있는 숫자는 문자 앞에 쓴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 자, 얘도 한번 해볼게. 자, a가 2개 있으니까 a 제곱 쓸 거고, 자, b가 하나 있으니까 b 쓸 건데 마이너스 0.1이지. 그럼 마이너스 0.1을 앞에다 쓰면 되거든. 이렇게 마이너스 0.1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 1을 우리가 어떤 거에다 1 곱했을 때는 이제 그대로니까 아까 전에 내가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잖아. 1 곱하기 a는 그냥 a라고 쓰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것도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거든. 이것도 주의야. 마이너스 0.a제곱 b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서 1 생략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x 곱하기 여기서 이 괄호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하나의 숫자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 나누기 생략을 할 때는 분자랑 분모를 확실히 구분하라고 했었지. 자, x를 그냥 1분의 x라고 생각을 하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저절로 안 헷갈려질 거야. 얘는 1분의 y가 됐고 얘는 곱하기 하고 이 전체를 내려야 돼. x 플러스 y 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곱하기로 하고 전체를 이제 2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면은 분모에 있는 건 이렇게니까 곱해주면 얘랑 얘랑 곱할 때 숫자 앞에 쓰고 괄호 앞에 쓰고 이렇게 생략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얘랑 얘랑 곱하면 되고 1은 곱하나 마나. 그래서 x, y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일단 4번 문제 보자. 자, 얘도 y 더하기 z 하나의 숫자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로 바꾸고 분모 전체로 내려버려. 더하기 3 얘도 곱하기 해놓고 3 해놓고 이거 곱하기 a분의 1로 바꿔. 얘도 1분의 3이라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얘부터 한번 적을게. 이거는 두 개 곱하면 y 더하기 z가 되고 분자는 x. 자, 이건 1a 곱하면 a가 되는 거고, 자, 3 곱하기 1은 3이 되는데 마이너스, 이 1은 곱하나 만하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됐어?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자.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래서 우선 두 문제 적어놨거든. 자, 100의 자리 숫자가 A래. 1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1의 자리 숫자가 B래. 예를 들어서 얘를 1, 얘를 3, 5라고 해보자. 1, 3, 5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35를 얘기하는 거야. 100의 자리 숫자가 얘고 10의 자리 숫자가 얘고 1의 자리 숫자가 135얘. 근데 135가 생각해봐. 135가 1 더하기 3 더하기 5야? 이건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135를 어떻게 써야 돼? 100 더하기 30 더하기 5잖아. 그럼 135잖아. 그치?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100을 곱해야 되는 거야. 1 곱하기 100. 근데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10을 곱해야 되는 거야. 3 곱하기 10. 그 다음에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100의 자리 숫자가 A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100 곱하기 A인데 100A라고 쓰면 되지. 자, 10의 자리 숫자가 3이라 그랬어. 그럼 얘는 3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그냥 계산할 수 있으니까 30이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그냥 B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거야. 됐어?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사다리꼴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할게.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나누기 2. 누가 이렇게 곱하기랑 나누기를 생략 안 하고 쓰나? 다 생략해서 쓰잖아. 그지? 곱하기는 여기 이거 이렇게 쓸까? A 더하기 B 이렇게 곱하기 H는 1분의 H, 얘는 곱하기로 바꾸고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이렇게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은 이제 앞에 쓰고 곱셈기호 생략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가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거야. 자, 칠판 지우고 몇 개만 더 보도록 할게. 자, 예제 세 문제만 더 보자. 예제 3번. 자, 8권에 8권에 X1인 공책을 Y권을 샀대. 그리고 이제 10,000원을 냈을 때 이제 거스름돈을 받는데. 근데 이런 건 숫자를 예를 들어서 좀 한번 해보는 게 좀 편해. 봐봐, 8권에 예를 들어서 8,000원이라 쳐보자. 그럼 한 개에 1,000원이지. 그지? 어떻게 구한 거야? 8권에 숫자 써보자. 8권에 지금 8,000원이래. 예를 드는 거야. 그럼 한 개에 1,000원이잖아. 어떻게 한 거야? 8,000 나누기 8 한 거지. 8,000 나누기 8. 그러면은 여기서 X 나누기 8 하면은 여기서 이만큼이 뭐냐면 공책 한 권의 가격. 공책 한 권의 가격. 쌤이 이제 초록색으로 네모 박스 친 게. 그런데 그거를 Y권을 샀다고 했어. 그럼 이제 Y만큼 곱해야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뭐냐면 내가 내야 하는 가격이지. 내야 하는 돈. 내야 하는 돈. 돼서? 내야 하는 돈이야. 근데 이제 10,000원짜리밖에 없어서 10,000원을 낸 거야. 10,000원을 냈어. 그럼 이제 거스름돈은 10,000원에서 내가 내야 되는 돈을 빼고 받으면 되겠지. 돼. 자, 그럼 얘를 이제 간단하게 좀 써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써볼게. 자, 10,000원, 10,000원 빼기. 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쓸 수 있지. 8분의 x가 되겠지. 헷갈리면 저거 이렇게 써도 돼. 1분의 x 곱하기 얘는 이제 8분의 1이 되고 곱하기 얘는 1분의 y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10,000원에다가 빼기 8분의 xy 이렇게 써주면 이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거야. 자, 그럼 예제 4번 한번 볼게. 자동차가 2시간을 ykm를 달렸을 때 자동차의 속력은, 자, 이거 그려야지. 무당벌레. 그지? 거리, 속력, 시간. 지금 속력 구하는 거지?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시간분의 거리.
자, 그래서 시간이 2시간이지? 2시간 분의 이제 거리 y 이렇게. 그래서 속력은 2분의 y km per hour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그다음 예제 5번 이렇게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정가가 5,000원인 필통이 있었대. 원래 5,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X%를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이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었냐면 5,000원에 여기에다가 이제 X% 할인한다 그랬으니까 1-100분의 X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의미도 알아야 돼. 이렇게 분배했을 때 나오는 게 이게 원래 5,000원 가격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빠지는 가격이야. 그래서 5,000원에서 빠지는 가격을 이제 빼야지. 그래야지 가격이 되겠지. 근데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이게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거야. 자, 이렇게 예제까지 봤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은 여러 번 들어보도록 하고 모르는 거는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다. 그치? 이까지만 하도록 할게. 고생했어.